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알고 보면 잔혹한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동화의 잔혹한 원작을 다루는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죠. 과거 동화의 역할은 순수 교훈이었습니다. 꿈, 희망, 재미 이런 건 없고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들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어놔도 들어갑니다. 이때 동화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상사를 막았죠. 사실상 현대 도시전설과 괴담이 과거의 동화였던 겁니다. 저번 편인 빨간 망토, 빨간 두건은 그래도 어릴 때 스쳐가는 동화이지만 이번 편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작품이죠. 원제인 프랑스어와 영어 제목에 따르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더 알맞은 해석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제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부터 보시죠. 아주 먼 옛날 한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부부였으나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죠. 둘의 간절한 바람을 누가 들었는지 왕과 왕비 사이에는 마침내 귀여운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국 내 마법사들을 초대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황금 접시는 12개밖에 없었는데 왕국 내 마법사는 13명이었거든요. 결국 왕은 부득이하게 12명의 마법사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마법사들은 한 사람씩 태어난 공주에게 마법을 걸어서 아름다움과 지혜 등과 같은 훌륭한 축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1번째 마법사까지 공주에게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이때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13번째 마법사는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공주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걸었죠. 13번째 마법사의 저주에 따르면 공주는 15살이 되는 해에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건 13번째 마법사는 사라지고 왕과 왕비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왕과 왕비는 축하 자리에 모인 마법사들에게 제발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마법사들은 이미 공주에게 축복을 하는데 힘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직 선물이 주지 않았던 12번째 마법사가 나서죠. 12번째 마법사는 자신의 힘으로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대신에 물레에 찔려도 죽는 것이 아닌 100년 동안 깊은 잠이 들도록 저주를 약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도록 지시했죠. 한편 자신에게 저주가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성을 돌아다니던 공주는 탑 꼭대기에서 몰래 물레를 쓰는 노파를 발견했고 노파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물레 바늘에 손이 찔리게 되죠. 저주처럼 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든 것은 공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 그 밖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이 들었고 가시덤불이 성 전체를 에워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이는 12번째 마법사가 100년 후 혼자 깨어날 공주를 걱정하여 성 전체를 잠들게 한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소문이 다른 왕국들에게도 퍼지게 되었고 많은 왕자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배도 다시 자라나는 덤불 탓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100년이 흐른 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한 왕자가 소문을 듣고 성을 찾아왔고 이 왕자는 성을 감싼 가시덤불을 해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잠에 들어있던 공주의 미모에 반해 그녀에게 키스하자 마침내 공주는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2번째 마법사가 왕자에게 가시덤불을 자르는 칼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법사가 용으로 변해 왕자와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줄거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줄거리죠. 아름다운 공주가 위험에 처하지만 용감하고 정의로운 왕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출하여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한 평범한 동화입니다. 하지만 이 줄거리는 1812년 출간된 그림 동화 속 장미 공주를 기반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현대판 동화에서 어느 정도 각색한 내용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원작이라고 평가받는 이탈리아 작가 잠바티스타 바실레 1634년작 해달 그리고 탈리아에는 지금의 동화책에는 없는 공주와 왕자가 결혼한 후 벌어지는 사건까지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매우 무시무시하죠. 원작에서 주인공은 공주가 아니라 귀족의 딸 탈리아입니다. 아버지는 딸 탈리아를 위해 천문학자들과 현자들에게 부탁해 탈리아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내놓은 답은 아마풀의 가시에 찔려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였죠. 우리가 흔히 린넨이라고 부르는 섬유가 아마의 껍질 줄기로 만든 것이죠. 귀족은 딸을 위해 아마풀을 비롯해 청과 옷을 만드는 모든 것을 치워버립니다. 덕분에 탈리아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났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 탈리아는 창밖에서 물레를 돌리는 노파를 발견합니다. 물레를 처음 본 탈리아는 신기해서 만져보다가 물레에 있던 아마풀의 가시가 손에 박혀버리죠. 그리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이죠. 탈리아의 아버지는 올게 왔구나 생각하며 탈리아를 사용하지 않는 저택에 둡니다. 아버지는 탈리아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시체가 있는 저택에는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이 사냥을 하다가 어찌저찌 저택에 들어가게 되죠. 왕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한 탈리아의 미모에 빠져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죠. 참고로 왕은 평소에도 아무 여자나 강제로 겁탈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짓이니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고 왕은 탈리아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탈리아는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일식을 잃은 상태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는 무려 쌍둥이였죠. 자신도 모르게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한 탈리아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배가 고팠던 쌍둥이가 공주의 손가락을 빨면서 손가락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왔고 공주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쯤 왕은 탈리아와 한 번 더 관계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저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공주와 아이들을 발견하죠. 왕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하며 탈리아와 관계를 나누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왕은 왕비가 있었기에 탈리아와 아이들을 성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죠. 왕은 아이들에게 해와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저택을 떠납니다. 성으로 돌아온 왕은 장결에 그만 탈리아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왕비는 탈리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죠. 화가 난 왕비는 귀엽고 탈리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아이들을 죽여서 왕에게 음식으로 내오라고 하죠. 요리사는 아이들이 불쌍해 양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왕이 해와 달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 왕비는 탈리아도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 위해 성으로 불러들이죠. 그렇게 왕비가 탈리아를 화형시키기 직전 왕이 들이닥치고 왕은 왕비와 왕비의 시종들을 화형시키고 탈리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원작의 줄거리죠.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 버전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역시 우리가 아는 동화와는 다릅니다. 샤를 페로는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 뒤 왕자와 결혼한 공주의 궁중 이야기를 담았는데 여기서는 왕자의 어머니가 인육을 먹는 식인종으로 나오죠. 왕자와 결혼한 공주는 딸 오로르와 아들 주르까지 두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왕자의 아버지가 죽고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전쟁이 축발하고 왕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란 일을 맡기고 전쟁터로 떠납니다. 인육을 즐기는 데다 평소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왕의 어머니는 궁중 요리장에게 오로라와 주르를 죽여 요리로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죠. 요리장은 오로르와 주르 대신 어린 양고기를 인육이라 속여 음식을 내옵니다. 다 먹은 왕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죽여서 먹고 싶다고 명령하죠. 요리장은 이번에도 사슴고기로 요리를 내왔고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어느 날 밤 오로르와 주르의 목소리를 들은 왕의 어머니는 손주들과 왕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크게 화를 내며 병사들에게 뱀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두 손주와 왕비 그리고 요리장과 그의 아내까지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죠. 때마침 전쟁을 끝내고 성으로 돌아온 왕은 이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를 죽이려 한 어머니를 뱀 위에 던져버리죠. 결국 뱀에게 물어뜯겨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원작으로 여겨지는 바실레 판본이든 샤를 페로 버전이든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만큼은 하나같이 똑같죠. 알고 보면 잔혹한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